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쪽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가만히 보면은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 사이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자국 보호주의의 어떤 그런 막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간간히 흘러나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기술 싸움이 지금 심하다고 봅니다. 기술 싸움이. 특히 AI라든지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런 과학 분야에서는 제가 사실은 지금 중국 비즈니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이제 자주 건너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중국이 지금 국내에서 알려진 것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과학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러한 진실이,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우리가 뭐 실력을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중국은 무슨 뭐 아주 그냥 옛날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50개 분야로다가 과학기술 분야를 나누면 45개 분야는 거의 중국이 1등이에요. 지금 기술력이.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하고 빨리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모자라면 빨리 가서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좀 가서 잘하면은 그쪽에 가서 어쨌든 협업체제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반 사람들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고리는 기술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기술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카이스트에 윤석열 씨가 갔을 때 왜 R&D 예산을 깎냐 이랬을 때 입틀막 했잖아요. 끌고 나갔잖아요. 이거는 아주 상징적으로, 저는 윤석열 씨가 한 여러 가지 악행 중에서 가장 큰 악행이 미래를 막은 악행입니다. R&D에 투자 안 하고서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윤석열 씨의 행태 중에서 제일 아주 순서로 매기자면 첫 번째로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뭐가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R&D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거를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을 입을 틀어막고서 끌고 나갑니까?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창의성을 지금 완전히 말살하는 이러한 그 정책을 폈다고 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R&D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R&D 예산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보니까 이게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R&D 예산은 일정하게 연구자들이 연구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밝히라고 그러면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지원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회계로 분석을 해버리면은 한 7, 80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김대중 선생이 10개 중에서 하나만 살아남아도 성공한다고 쏟아 분 거 아닙니까? IT 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IT를 강국이 되고 전국의 그 고속 IT망을 깔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사회로 우리가 그래도 앞장서서 진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과도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 과정에서 다른 거를 좀 못하더라도 과학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R&D 투자만큼은 정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과기부 장관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든지 혹시 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으시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학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져 가지고 역사가 시대가 늘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기관이, 철도,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씨를 뽑고 직물을 만들고 등등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 놀라운 것은 갈수록 과학과 기술, 어감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내용도 좀 다르고, 과학과 기술과 산업이 밀착도도 점점 더 밀착이 되고, 그 스테이지, 그 단계별 진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첫째로, 우리가 무슨 이걸 대결적으로 해서 중국을, 미국을, 유럽을,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좌절감이 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에 중국에서는 연간 1,200만 명의 학사학위가 수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아마 25만 명 정도 대학을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재, 인력의 양과 규모에 있어서나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경제 규모나 투자의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상상을 절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그 성공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소위 그 미국과 이 일본의 일부 기업들하고 치킨 게임을 벌이는데 이것은 돈으로 투자하는 그 경쟁이었습니다. 먼저 달려나가면서 대규모 투자를 선행적으로 하고 또 기술을 향상시키고 또 이어서 투자하고 이 치킨 게임에서 이상하게도 미국의 민간기업, 일본의 민간기업들이 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둔 그 경험은 있지만 이거 앞으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이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 바른 이해를. 과학과 기술, 세계 1등 기술이 아니면 다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전략이 있고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과 투자를 아는 이러한 정책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연결된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될 거로 봐지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두 번, 예를 들어서 제가 굳이 그 경험을 아는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주형철 씨라고요. 예, 그 서울시의 그 아마 그 산업진흥원 같은데 일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가 아마 그 초기에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또 그 뒤에 창업투자회사도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또 CEO로 참여해서 경영 경험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마 민주당에서 정책적 그러한 그 전략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학에서는 아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분인데 다양한 실지 그 현장 그 경험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이분도 이제 본인 스스로 주로 이제 연구자로서 공부하고 해외에서 유학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고 이랬던 분인데 일시적으로 독일의 유명한 그 ERP 컴퓨터 그 시스템 회사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그러한 어떤 발명에 가까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 독일 회사에 한때는 독일 최대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 경영에도 참여하고 하다가 나중에 서울대로 복귀를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빅데이터 전문가죠.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곧 AI 인공지능으로 연결됩니다만은 최근에 대학을 그만두시고 아마 이런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인재들을 두루 모으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사업화시키는 그걸 또 촉진하는 육성하는 그러한 자금, 기금, 펀드 그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아는데 특히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정말로 급속한 속도로 산업의 전반 로봇, 자동화 이런 것과 연결돼서 산업의 모습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것도 어느 정도 그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발군의 어떤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가령 이런 분들을 뭐 어떠한 직함이 됐든지 차상균 전 서울대학교 교수 대학원장을 지내셨죠. 그런 분들을 뭐 현직 그 장관에게 뭐 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국가정책 기능을 세우고 수립하고 이 집행하는 역할을 그런 분들한테 주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아니, 여기서 잠깐 우리 정명문 선생하고 저하고 그저께인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책을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당신도 좀 읽어보면 좋겠다. 안 봐도 할 수 없다. 두 권을 드리면서 한 권은 이재명 대표께 전달해 줄 수 있겠냐. 안 봐도 상관없다.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새 시대를 맞아서 좀 그야말로 우리가 민주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참고서니까 뭐라 그랬는데 이한주 씨를 이렇게 많이 아시니까 그분이 이 차상균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입력이 돼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뭐 또 우리가 더 폭넓은 얘기는 하니까 개별적인 용어는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은 안 하셔도 불확실하고. 네.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저희가 바라기에는 이런 분들이 민주당하고 뭐 좀 관계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자유로운 방담이니까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글쎄 사실 윤석열이 하여튼 과학기술을 완전히 망쳤잖아요. 저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아니 이런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박정희 때부터 과학기술은 어느 대통령이 돼도 아니 손대지 않고 일관성 유지해왔거든요. 그 결과 지금 이공대 교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이 지금 노벨상을 탈출 수준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이게 와 있는데 윤석열이 딱 나와가지고 예산을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원생들이 다 실직을 한 거예요, 이게. 골병 들었,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 딴 데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 이게. 갑자기 한 1년 사이에 없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윤석열 이 새끼가 이거 저 일본이나 특히 일본 스파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윤석열 이분이 이거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나라의 그 과학기술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애들이 로켓 인공위성 쏘는데 그 큐브라고 조금 있잖아요. 그거 쏴준다는데 그것도 싫다 50억 내라니까 50억 없어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핵 융합도 포천이 있다며 그것도 1년에 전기료가 50억이 나오는데 그거 많이 한다 그것도 못 쓰게 하고. 아니 이거는 이런 대통령은 없어요. 지금까지 여야 진보 보면서 바뀌더라도 과학기술을 깎고 이런 적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피의자입니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공대 나온 애들이 지금 완전히 사회 주류 아닙니까? 이번에 그 딥시크라는 거 개발한 것도 토종 중국 애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게.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공대가 지금 많이 와야 됐잖아요. 이제 공대 안 가잖아요. 저는 이게 다 의대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과 계통을 진행할 수 있는 저는 획기적인 정책이 된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제가 볼 때 조금 지나면요, 완전 몰락이에요, 몰락.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아무리 경제학을 잘 보존한다고 이게 나라 국가 창출이 됩니까? 이공대, 지금 인공지능 이쪽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거는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 연구를 정부가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예산을 갖고 말이지. 그리고 딴 데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저는 이공대 육사는 저는 아주 획기적으로 돈을 쏟아붓더라도 이거는 정권 바뀌어도 이건 못 갖게. 그래서 한 10년 해야지 회복이 된다고 사실은 이게.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봐요.